여름과 겨울, 여러분은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겨울은 껴입으면 따뜻해지지만 여름은 벗어도 덥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겨울파인 사람들이 앞으로 더 살아가기 힘든 게 지금 대한민국 기후가 온대성에서 아열대로 변하고 있잖아요.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점점 짧아지는 이 변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학생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위도 온대성 기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대부분 온대성 기후지만 이미 남해안 일부와 제주도 해안 지역에서는 아열대 기후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기상청의 지역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이 아열대 기후의 경계선이 점점 북상할 전망입니다. 올 여름이 제일 시원하다는 말이 정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한반도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경로에 따라 산출된 저탄소 시나리오와 고탄소 시나리오에 대해 예측치를 비교해볼게요. 희망회로 온 오프 버전인 거죠. 연평균 기온부터 볼게요. 희망회로를 켜고 보면 2100년까지 비교적 잘 억제되며 완만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희망회로를 끄고 봐야 되죠. 2050년 전까지는 서서히 오르다가 그 이후부터 2100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해버려요. 이게 내 주식 차트였으면 좋았을 거예요. 다음으로 기온 극한 기후지수를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극한 고온 현상은 앞으로 늘고 극한 저온 현상은 줄어든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희망회로를 끄고 봤을 때 한랭인과 한랭야가 거의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강수량도 봐보자면 전체 강수량은 늘어나지만 강수 일수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올 때 한꺼번에 폭탄처럼 퍼붓는다는 말인 거죠. 2022년 폭우로 강남 한복판이 물바다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앞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저지대 침수 피해가 훨씬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계절은 어떻게 변할까요?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보면 과거 30년과 최근 30년을 비교했을 때 봄과 여름은 길어지고 가을과 겨울은 짧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죠. 기상청에서 발표한 지역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에서 4개월 동안 지속되던 여름이 2100년에는 약 5에서 7개월이나 지속될 전망이고 반대로 현재 약 2에서 4개월 지속되던 겨울은 2100년이면 사라지거나 길어도 2달 내외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제 스키 타려면 해외여행 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세가 많이 오를 겁니다. 덥고 습한 날이 길어질수록 에어컨은 풀가동되겠고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죠. 그러면 결국 전력 수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급률이 고작 1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기세는 점점 더 비싸질 테고 저처럼 에어컨 풀가동하다가는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시 시게 맞는 거예요. 다음으로 국내 서식 생물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모기들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댕기어로 옮기는 흰줄 순모기가 제주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예측에 따르면 2040년경부터는 제주 해안 지역의 지카 바이러스로 옮길 수 있는 이집트 모기까지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재배 지도가 좀 바뀔 거예요. 이제 과일 먹으러 굳이 비행기 타고 동남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데 제주도나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바나나를, 제주도와 전라남도 영광에서는 망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 진주와 밀양에서는 대표적인 열대과일인 파파야를 재배하고 전라남도 담양에서는 패션프루트까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먹는 과일들도 이제는 기후변화 앞에서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6대 과일 재배치 변동 예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과의 재배 가능 지역은 앞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207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2050년대부터 재배 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209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을 거고요.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2090년대가 되면 강원도 산간에서만 겨우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포도는 재배 자체는 가능하지만 2070년대에는 고품질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나마 단감은 조금 낮습니다. 2070년대까지 고품질 재배가 가능하고 재배 지역도 산간에서 중부 내륙 전역으로 확대될 테니까요. 가장 전망이 좋은 과일은 감귤입니다. 제주도에 머물던 재배 한계선이 남해안 그리고 강원도 해안까지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한반도가 감귤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부터 지구를 지키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구는 인류가 멸망해도 잘 살아남을 거예요. 결국 걱정해야 하는 건 지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해마다 이상기후는 더 뚜렷해지고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순PD의 지식사전이었습니다.